네, 이번 시간에는 컨비네이셔널 로직 서킷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번역하면 조합 논리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 논리 회로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얘기할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조합 논리 회로란 무엇이냐를 설명하겠습니다. 디지털 회로는 크게 조합 논리 회로하고 순서 논리 회로 또는 순차 논리 회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 논리 이번에 다루는 조합 논리 회로, 즉 컨비네이셔널 로직 서킷은 무엇이냐?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출력이 오직 현재 입력만의 함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출력이 무엇에 의해 결정되느냐? 현재 어떤 입력이 들어오느냐에만 관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외부에서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에 오직 이 입력에 의해서만 출력이 결정되는 회로, 이게 조합논리 회로고요. 조합논리 회로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배웠던 여러가지 게이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외부에서 입력이 주어지면 이 게이트들의 조합으로 된 회로, 즉 조합 논리 회로에 의해서 어떤 출력값이 결정되고 출력값이 또 다른 게이트에 입력으로 들어가서 그 출력이 결정됨으로써 최종 출력이 결정된다. 이러한 회로를 우리가 조합 논리 회로라고 한다. 그러면 조합 논리 회로 외에 다른 형태의 회로, 즉 순서 논리 회로가 있는데, 이 순서 논리 회로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예정인데, 이 순서 논리 회로는 조합 논리 회로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순서 논리 회로는 어떤 것들이 출력에 영향을 미치냐 하면은 현재 입력뿐만이 아니라 회로의 내부 상태, 회로가 내부에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느냐, 즉 회로 내부의 현재 상태까지도 출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입력이 똑같다 하더라도 그 회로의 내부 상태가 다르면 출력이 달라지는 이러한 형태의 회로가 순서 논리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추후에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룰 조합 논리 회로라고 하는 것은 출력이 오직 입력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리고 내부 회로의 구성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각종 게이트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합 논리 회로의 해석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해석과 설계를 다루는데 먼저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조합 논리 회로를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냐. 먼저 문제 또는 설계 사양을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라고 하면 문제를 기술한다. 설계 사양, 우리가 설계 사양 그러면 디자인 스펙, 간단히 스펙이라고 하면 스페시피케이션이 되겠죠.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 그러면 설계 사양, 간단히 디자인 스펙이라고 하면은 회로의 기능, 회로가 수행해야 되는 기능, 그 다음에 뭐 설계 제한 조건을 포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연 시간은 얼마 이내, 그 다음에 동작 주파수는 얼마, 그 다음에 전력 소비는 얼마, 크기는 얼마 이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설계 제한 조건을 포함하는 그 설계 사양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기술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의 이 문제 기술이라고 하면은 설계 사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출력 변수가 있을 텐데 입출력 변수가 몇 개인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입출력 변수에다가 이름을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트루스 테이블을 작성합니다. 트루스 테이블을 작성하는데 우리가 배웠던 무관 조건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해서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논리함수 간소화 방법, 볼테이스식을 이용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체계적인 우리 카르노맵 방법을 배웠죠. 카르노맵을 이용해서 함수를 간소화하고, 그래서 회로도를 그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검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으로 우리가 설계를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설계할 때 제약조건이라고 하면 디자인, 설계, 그러면 디자인, 제한조건 또는 제약조건, 그러면 constrain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설계 사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이 되겠죠. 이 회로는 어떠한 세부 기능을 수행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게 되겠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제한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한 조건에는 뭐가 있냐면 최소 개수, 가능하면 게이트 개수를 최소화해서 설계를 해달라. 이거는 이제 개수라고 하면은 이제 또 면적하고 또 관련이 되겠죠. 게이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소의 개수, 논리 게이트의 개수를 최소화해달라. 그 얘기는 뭐냐면 가능하면 작게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게이트의 개수가 작으면 설계 비용도, 회로 구현할 때 비용도 작아지니까 비용도 줄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당 최소 입력수, 가능하면 게이트에 들어가는 입력수를 최소화해달라. 그 다음에 지연시간은 얼마 이내, 몇 나노세크 이내로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달라. 또는 회로에 포함된 연결선 수도 가능하면 줄여달라. 그 다음에 이제 각 게이트마다 팬아웃, 출력에 연결할 수 있는 게이트의 개수가 제한적이니까 전체 회로의 팬아웃의 개수는 전체 회로에 있어서 회로에 포함되는 게이트들에 대한 팬아웃 개수는 얼마 이내로 해달라. 이런 것들이 설계 제약 조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온 조합논리 회로가 하프헤더. 하프헤더는 번역하면 반가산기, 덧셈기죠. 덧셈기인데 반가산기. 그래서 x랑 y랑 더해서 결국 x에다가 y를 더하면 결과는 썸이 되고 그 다음에 올림수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걸 우리가 캐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가산기는 뭐냐면 입력으로부터 x와 y가 주어졌을 때 그 합에 해당되는 결과, 즉 썸과 캐리를 구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썸과 캐리를 구하는 회로가 되겠다. 그래서 입력의 개수가 두 개니까, 입력의 개수가 x, y 두 개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네 가지가 되겠죠. 00, 01, 10, 11. 그 다음에 결과는 썸과 캐리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네 번째 예를 들면 xy가 11이면 11을 더하면 0이 되고, 그래서 썸은 0이고, 그 다음에 캐리가 1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캐리가 1이 발생한다. 이 나머지 입력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조합논리 회로를 설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하프헤더의 입력은 x, y다. 출력은 썸과 캐리다. 그랬을 때 변수의 개수 파악하고 출력 변수, 입력 변수, 출력 변수의 개수 파악하고 그 다음에 입력 변수의 이름, 출력 변수의 이름 할당한 다음에 카로노 맵을 그리고 트루스 테이블을 작성하고 트루스 테이블 작성한 다음에 각각의 출력에 대해서 즉 썸과 출력인 썸과 캐리에 대해서 카로노 맵을 그리면 0110, 01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110, 그 다음에 0001, 000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개를 결합할 수가 없죠. 하나씩 따로 묶으면 얘는 x바 y, 얘는 xy바, 즉 xy바 5와 x바 y, 즉 exclusive 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캐리는 xy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루스 테이블을 작성하고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함수에 대한 출력 변수에 대한 간소화된 표현식을 구한 다음에 헤로도를 그린다. 헤로도를 그리면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썸은 exclusive 5와 캐리는 AND 게이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예를 뭐를 아까 들었냐면 11을 들었었죠. 11을 입력에 집어넣어 보자. 11을 집어넣어 보면 여기도 11, 11이니까 exclusive 5와는 서로 같으니까 0. 11이면 1. 썸은 0, 캐리는 1. 썸은 0, 캐리는 1.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이와 같은 출력을 발생하는구나, 올바르게 동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입력에 대해서 이 네 가지 모든 입력에 대해서 입력에 집어넣어 놓고 출력에 우리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출력이 나타나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검증이라고 하죠. 검증. 회로가 우리가 주어진 설계 사양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과정.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을 검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verification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계된 회로를 검증하고 우리가 의도한 바대로 정확히 동작하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퀴즈 한번 낼게요. 우리가 어떤 반도체 칩을 설계를 하는데 설계와 검증을 구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설계, 이건 디자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설계된 회로를 가지고 이 회로가 정확히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과정, 이게 검증이라고 했습니다. 설계는 이제 디자인이 되겠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디자인하고 베리피케이션하고 디자인 과정, 즉 설계 과정하고 검증 과정에 있어서 설계에 걸리는 시간하고 검증에 걸리는 시간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소비가 될까요? 시간 관계상 먼저 결과를 이야기하면 실제로는 회로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요 검증에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대충 뭐 회로의 복잡도, 회로의 특성마다 다르겠지만 검증에 걸리는 시간, 설계하고 검증을 모두 포함해서 100%라고 하면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한 70% 이상, 보통 러프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 툴, 설계 도구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검증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반가상기인 경우는 입력이 2개, 그 다음에
입력이 2개, 출력이 2개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회로를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입력의 개수가 100개, 그 다음에 출력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이것도 100개라고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러면 입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합수만 생각해도 2의 100승이 되겠죠. 음? 이 숫자만 하더라도 엄청난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입력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단히 이야기하면 설계 과정보다 요즘은 검증하는 데 오히려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점점점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하프 헤더를 구현하는 방법. 하프 헤더의 구현식은 뭐였죠? sum은 x와 y의 exclusive OR, 그 다음에 carry는 x, y의 AND였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x, y 바, 여기는 x 바 y, sum은 x, y 바 OR x 바 y, 그러니까 exclusive OR랑 똑같죠. 여기는 x, y. 그래서 하프 헤더를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다.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x5와 y가 되겠고, 여기는 x바 5와 y바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x5와 y, 그 다음에 x바 5와 y바가 되니까 이거를 배분 법칙을 적용하면 xx바 5와 xy바 5와 x바 y 5와 y, y바, y, y바 0, x, x바 0, 결국 뭐만 남죠? x, y바 5와 x, y바 5와 x바 y, 즉 얘는 뭐예요? exclusive와 똑같다. 캐리는 x, y. 여러분들이 이 나머지 요 회로와 요 회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썸과 캐리가 이와 같이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예제는 예전에 정보 처리 기사 시험 문제 이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된 예가 있죠. 다음 중 하프 헤더의 구현 방법으로 틀린 회로는 이런 식으로 출제됐던 기억이 납니다.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확인하냐면 요 출력, 요 썸과 캐리가 결국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조합논리 회로의 예는 전가상기입니다. 풀에더, 간단히 FA 이렇게 표현합니다. 풀에더는 입력이 3개입니다. X, Y 외에 바로 전 스테이지에서 올라오는 캐리, 얘가 Z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Y가 주어지고 바로 이전 자리에서 올라오는 캐리, 요게 Z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캐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출력은 뭐냐? 출력은 더한 합, 썸, 그리고 다음 자리 수로 올라가는 캐리, 요게 C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결국 이거죠. X랑 Y랑 더하는데 바로 이전 자리에서 올라오는 캐리, 요게 Z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세 개를 합한 값이 썸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 자리로 올라오는 캐리, 요게 캐리가 되겠다. 따라서 입력은 X, Y, Z, 출력은 썸과 캐리가 된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1과 0을 더하는데 바로 전 자리에서 올라오는 캐리가 1이었다. 1하고 0을 더하는데 바로 전 단계에서 1이 올라왔다. 그럼 101 더하면 썸은 0이 되고 캐리는 1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캐리는 1이 발생한다.
나머지 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고 썸과 캐리가 맞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프레더는 입력 캐리까지 처리할 수 있는 덧셈입니다. 그래서 프레더에 대해서 트루스텝을 그리고 트루스텝을 완성한 다음에 썸과 캐리에 대해서 카르노 맵을 그렸습니다. 썸에 대해서는 0110 그래서 0110 그 다음에 1001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캐리에 대해서는 0001 0111 이렇게 되겠습니다. 썸에 대해서 보니까 이를 여러 개씩 그룹핑 할 수가 없죠. 오직 하나씩만 묶을 수 있네요. 근데 1의 위치를 보니까 1의 개수가 홀수일 때만 1을 줄여가죠. 이거는 뭐 볼 거 없이 익스크루시브 오화가 되겠습니다. 뭐 유도하는 방법도 여기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저번에 한번 유도를 해본 적이 있죠. 그래서 유도를 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얘네들을 하나씩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x가 공통인 거로 그룹핑을 한 다음에 여기를 살펴보면 얘는 익스크루시브 오하고 얘는 익스크루시브 노하네요. 그래서 x바 뭐 그 다음에 익스크루시브 노하니까 이게 없어야 되겠네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이 표현식을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x바 뭐 오와 x 뭐바 이렇게 되는 경우죠. 입력이 두 개인 경우 익스크루시브 오하고 익스크루시브 노하는 서로 보수 관계가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x하고 얘랑 익스크루시브 오하가 되겠죠. 근데 세모는 y하고 z 익스크루시브 오하니까 결국 x, y, z 익스크루시브 오하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 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캐리에 대해서 그룹핑을 하면 이렇게 묶으면 뭐가 됩니까? 이거는 yz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으면 xz가 되고 이렇게 묶으면 뭐가 됩니까? xy가 되죠. 따라서 캐리는 xy와 yz와 zx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그런데 캐리에 대해서 그룹핑할 때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그룹핑을 했어요. 어떻게 그룹핑을 했냐면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묶었어요. 자, 이렇게 묶으면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 x, y가 되겠네요. 얘는 x, y바 z, 얘는 x바 y, z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따라가 봅시다. 그래서 캐리는 x, y와 x바 yz, o와 x, y바 z 이렇게 되겠네. 근데 여기서 얘랑은 z가 공통이니까 z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x 이렇게 되고, 자, 이 식은 뭐랑 같아요? x바 y 오와 x, y 바니까 x와 y의 익스크루시브 오와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 이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캐리는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가능하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능하면 크게 묶어 가지고 표현을 해야지 더 간단한 수식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배웠는데 왜 이렇게 묶느냐. 물론 요 캐리 하나만 보자면 얘가 더 훨씬 더 간단한 표현식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exclusive or는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아주 복잡한 형태의 식이 되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캐리만 회로로 구현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 식이 훨씬 더 간단하다. 그런데 우리는 썸과 캐리를 동시에 요 내부의 회로로 구현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구현할 경우 어떤 장점이 있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x와 y의 exclusive or는 이 썸에서 이미 썸을 구현할 때 어떻게 구현하면 되겠어요? x와 y의 exclusive or를 하고, 그 다음에 얘랑 z랑 exclusive or를 하면 얘가 썸이 되겠죠. 그래서 썸을 구현할 때 x와 y에 대한 exclusive or, x와 y에 대한 exclusive or는 이미 구현을 했다. 그러면 캐리를 구현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 출력을 그대로 가져다가 연결만 하면 된다. 결국 이 항을 따로 XY의 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XY의 exclusive or를 따로 구현할 필요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구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출력 함수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항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욱더 간단한 회로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실제 회로를 이렇게 구현한 거랑 아니면 이렇게 구현한 거랑 회로도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exclusive or죠. 얘는 exclusive or하고 썸과 캐리를 구현하는 경우 이와 같은 회로로 구현이 되겠습니다. 3입력 AND 게이트 4개, 3입력 AND 게이트 4개, 2입력 AND 게이트 3개, 그리고 4입력 OR 게이트 하나, 3입력 OR 게이트 하나, 이렇게 구현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구현을 할 경우에 뭐라고 그랬어요? 썸을 구현하기 위한 XY의 exclusive OR, 그 다음에 여기가 Z죠? 여기 Z랑 exclusive OR 하니까 썸은 어떻게 해요? X와 Y의 exclusive OR 한 것에 Z를 exclusive OR 해서 구현을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캐리를 구현할 때 여기는 이제 XY가 되겠고, XY를 구현했고, 그 다음에 캐리를 구현할 때 이 XY의 exclusive OR를 여기죠. Z랑 AND를 해야 되죠. 여기가 Z랑 AND를 할 때 여기가 XY의 exclusive OR가 필요한데, 얘를 썸을 구현할 때 썸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이미 만들어 놓은 x와 y의 exclusive OR 출력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면 된다.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여기가 바로 z와 x와 exclusive OR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xy가 되겠고. 그래서 바로 전 페이지에서 썸과 캐리를 구현한 거랑 얘랑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공통된 이와 같은 항을 사용함으로써 훨씬 더 간단한 회로를 구현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헤더를 이와 같은 수식에 의해서 회로도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 근데 이 회로를 곰곰이 살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네요. 요 같은 부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요 부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회로죠? 뭐였죠? 입력 2개 exclusive OR. 그 다음에 입력 2개 AND. 이게 뭐였습니까? 만약에 x, y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요 헤러는 하프 헤더죠. 하프 헤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와 같은 하프 헤더가 설계가 돼 있다 그러면 하프 헤더 하나,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같은 거죠. 하프 헤더 하나, 하프 헤더 2개, 그리고 오어 게이트 하나만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이와 같은 풀 헤더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옛날에 이제 정보 처리 기사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죠. 하프 헤더를 이용해서 풀헤더를 설계를 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풀헤더 헤더만 알고 있으면 여기 하프 헤더 하나, 하프 헤더 2개, 하프 헤더 2개, 그리고 오어 게이트 하나로 이와 같은 형태로 풀헤더를 구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감산기 하프 서브트랙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x에서 y를 빼는 겁니다. x에서 y를 빼는 겁니다. x에서 y를 뺄 때, 즉 x가 예를 들어보죠. 이걸 예를 들은 거네요. 0에서 1을 한번 빼봅시다. 0에서 2를 빼보자. x에서 y를 빼자. 그러면 0에서 2를 뺄 수가 없으니까 이 하나를 꿔와야 되겠죠. 꿔오는 수 발로가 되겠습니다. b는 꿔오는 수, 윗단에서 빌림수라고 하면 되나요? 빌림수. 바로 윗단에서 하나를 빌려오면 여기는 몇 개가 됩니까? 2개가 되죠. 10진수에서랑 똑같죠. 10진수 뺄셈에서 예를 들어서 31-15 그러면 1에서 5를 빼는 거 아니에요. 10진수일 경우. 그럼 1에서 5를 뺄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하나를 꿔와야 되겠죠. 하나를 꿔오면 몇 개예요? 10개가 되죠. 얘는 2개만 남고, 그러니까 10개에다 하나를 더하면 11개에서 5개를 빼면 6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진수에서 0에서 1을 뺄 수 없으니까 위에서 하나를, 윗자리에서 하나를 꿔오면 여기는 2개가 되겠죠. 그래서 2개 0 합하면 2개니까 2에서 1을 빼면 디퍼런스, D는 디퍼런스가 되겠습니다. 차. B는 빌림수, D는 발로 빌림수, D는 디퍼런스,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1이 되고 결과는 1이 되고 빌림수 꼬오는 수는 하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뺄셈기인데 반뺄셈기, 반감산기. 그 나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1에서 0 빼면 1이 남고 안 빌려와도 되고 1에서 1을 빼면 0이 되고 안 빌려와도 되고, 그래서 트루스 맵을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카르노 맵을 그리면 따로따로 묶을 수밖에 없고, 즉 x, y바 5와 x바 y, 익스크루시브 5네요. 자, 그 다음에는 x바 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간소화된 표현식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헤로도를 그리면 되죠. d는 x, y의 익스크루시브 5, x, y의 익스크루시브 5니까 간단히 이렇게 되고, 빌림수 b는 x바 y, x바 y. 그래서 x인데 여기 x바가 되겠죠. 여기는 x가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은 회로로 구현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검증을 해보자. 예를 들었던 0, 1을 집어넣을 때 1, 1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자. 여기가 0, 1이면 여기가 0, 1이 되고, 여기가 0이니까 1이 되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1이 되고, 그래서 1, 1, 1, 0, 1, 0, 1 익스크루시브 하니까 1, 1, 그래서 1, 1.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정확히 동작을 하는구나. 그 나머지 입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어넣고 출력이 정확히 나오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게 반감산기. 자, 그 다음에 전감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감산기는 뭐냐면 x에서 y를 빼는데
이미 하나 꾸어졌느냐 안 꾸어졌느냐를 나타내는 게 Z가 되겠습니다. 입력으로는 X, Y, Z가 되겠어요. X에서 Y를 빼는데 X 마이너스 Y를 하는데 이 Z는 뭐냐? 이미 하나를 꾸어졌느냐 안 꾸어졌느냐를 나타내는 게 Z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를 구하냐면 요 디퍼런스 뺄셈 결과 그 다음에 요 뺄셈을 하는데 하나를 꿔와야 되느냐 꿔 말아야 되느냐를 나타내는 변수가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은 X, Y, Z, 출력은 요 결과값 뺀 결과값하고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를 빌려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B 0인지 1인지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0에서 1을 빼는데 요 예제가 되겠습니다. 0에서 1을 빼는데 이미 하나를 빌려줬다. 그럴 때 결과를 구하시오. 0에서 2를 빼는데 이미 하나를 빌려줬어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0에서 1을 일단 뺄 수가 없으니까 하나를 빌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B는 1이 되고 하나를 빌려오면 뭐가 되겠어요? 2개가 됩니다. 2개가 되죠? 2개가 되는데 하나를 빌려줬으니까 여기 몇 개가 나왔으니까 1이 남고 그래서 1에서 1을 빼면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0이 되고 빌림수 B는 1이 된다 이런 얘기. 나머지 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나머지 7개 예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D는 뭐라고요? 뺀 결과값 B는 이 자리에서 꿔 오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나타내는 변수가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루스 테이블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카르노 맵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디퍼런스는 똑같네요. 얘는 뭐죠? 1의 개수가 홀수일 때 1을 출력하니까 exclusive OR가 되겠습니다. 자, 캐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묶으면 뭐가 돼요? YZ가 되고 이렇게 묶으면 X바 Z가 되고 이렇게 묶으면 X바 Y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묶지 않고 이렇게 묶었어요. 얘는 뭐가 됩니까? X바 Y가 되겠네요. X바 Y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으면 X바 Y바 Z 이렇게 묶으면 X, Y, Z 그래서 요 두 개를 보니까 Z가 공통이다. Z가 공통이다.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exclusive 노아죠. exclusive 노아입니다. exclusive 노아는 뭐예요? exclusive OR의 바다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빌림수를 구현하는데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디퍼런스를 구하는데 x와 y exclusive OR를 이미 구현을 했으니까 얘를 그대로 여기 가져다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B를 이렇게 구현하는 것이 훨씬 더 전체 회로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간단하다. 이렇게 이런 배경에서 이렇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룹핑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룹핑을 한 것입니다. 회로도를 그리면 디퍼런스가 이렇고 발로가 이럴 때 회로도를 그리면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XY의 exclusive OR 여기가 Z니까 이거 디퍼런스는 뭐가 되겠어요? X와 Y의 exclusive OR에다가 Z를 exclusive OR 한 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발로우는 X바 Y 여기가 X바 Y가 되겠고 그 다음에 Z랑 exclusive OR의 바랑 AND를 했죠? 여기가 Z고 여기는 exclusive OR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X와 Y의 exclusive OR의 바가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exclusive OR 우리가 B를 구현하는데 exclusive OR를 따로 구현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exclusive OR를 그대로 가져다가 낫게트만 붙여서 exclusive OR의 바를 구현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Z에다가 X, Y의 exclusive OR의 바가 되겠죠. 따라서 B는 여기는 Z 여기는 뭐죠? X바 Y죠.
x 바 y니까 발로우는 뭐가 되겠어요? x 바 y 5와 z의 x y의 x 그렇지 5와의 바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 회로도 가만히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회로죠? 어디서 많이 본 회로죠? x와 y의 x 그렇지 5와 x y의 x 그렇지 5와 그리고 여기에 x바 그 다음에 y x바 y 이건 뭐예요? 앞에서 봤던 반감상기 하프 서브트랙터랑 똑같죠. 하프 서브트랙터랑 또 똑같죠. 따라서 이와 같은 풀 에더도 역시 하프 서브트랙터가 이미 설계가 되어 있다 그러면 하프 서브트랙터 두 개, 반감상기 두 개랑 요 오화 게이트 하나로 풀 서브트랙터를 전 감상기를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BCD2 XS3 코드 컨버터. 컨버터는 뭡니까? 컨버터 변환하다. 그래서 컨버터는 변환기가 되겠습니다. 입력은 뭐라고요? BCD 코드. 출력은 XS3 코드. 그래서 BCD 코드의 입력 변수를 우리가 삽입되니까 A, B, C, D라고 하잖아요. BCD 코드는 10진수 하나를 삽입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10진수 하나는 0부터 9까지 표현이 되니까 BCD 코드는 표현 범위는 0000부터 9까지 1001까지가 표현이 되는 거죠. XS3 코드는 출력을 우리가 WX, YZ라 하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0000을 입력하면 XS3 코드 여기 3을 더한 코드 0 플러스 3이니까 3에 대한 코드 0011이 출력되죠. 띠리릭 해서 입력이 만약에 1001이다 그러면 10진수 9에다가 3을 더한 코드면 12 따라서 1100을 출력한다. 그래서 입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입력의 범위는 뭐예요? BCD 코드 00부터 얼마까지? 0000부터 1001까지. 그 다음에 그러면 1100 10부터 15까지는 뭐냐? 입력이 BCD 코드일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얘는 10부터 15까지는 don't care condition 무관 조건이다. 그래서 여기 무관 조건은 10부터 15까지는 무관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CD2 XS3 코드 일종의 코드 컨버터를 설계를 할 때 입출력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트루스 테이블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동키아 컨디션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카로노 맵을 그려서 카로노 맵은 출력 변수에 대한 모든 출력 변수에 대한 카로노 맵, 즉 W, X, Y, Z에 대한 카로노 맵을 그리라. W에 대한 카로노 맵, X에 대한 카로노 맵, Y에 대한 카로노 맵, Z에 대한 카로노 맵을 그려서 간소화된 표현식을 구하면 이렇게 되죠. 간소화된 표현식을 구하고 나서 그 다음 회로도를 그려야 되겠죠? 회로도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 회로도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 적당한 입력을 집어넣고 여기 적당한 입력을 집어넣고 여기 제대로 출력이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W에 대한 원래식, X에 대한 식, Y에 대한 식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공통된 항을 사용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전 감산기에서 exclusive OR을 다른 함수에서 즉 썸을 구현할 때 사용한 전 가산기에서 썸을 구현할 때 사용한 A와 B의 exclusive OR을 캐리를 구현할 때 그대로 이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WX, YZ 4개의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여기 W는 B로 묶으면 C, O와 D가 공통으로 사용되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는 여기 B바에 대해서 이 주식을 B바에 대해서 묶으면 요 C, D 공통항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B, C바 D바인데 C바 D바는 등호로 간의 정리에 의해서 C, O와 D의 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y에도 여기 C바 D바가 있으니까 C바 D바는 CO와 D에 바로 구현이 될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 이와 같이 출력 함수가 여러 개일 때, 즉 멀티플 아웃풋 펑션인 경우에, 그러니까 출력 함수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공통의 항을 여러 개의 출력 변수에서 사용하면 훨씬 더 간단하게 회로를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C와 D에 O와 항을 만들어서 여기 W를 구현할 때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X를 구현할 때도 사용하고, 얘는 그 다음에 C와 D에 바가 사용됐죠. 그 다음에 Y를 구현할 때도 이거에 CO와 D에 바가 사용됐죠. 그러면 훨씬 더 간단하다. 그래서 바로 이전 페이지의 회로하고 지금 이 페이지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전 페이지는 엔드 게이트가 7개가 사용됐고 이 페이지는 엔드 게이트가 4개, 이전 페이지는 OR 게이트 3개, 여기는 OR 게이트가 4개가 사용됐네요. 전체 게이트 수를 단순히 비교를 하더라도 이전 페이지에서는 10개, 그 다음에 여기서는 8개의 게이트가 사용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멀티플 아웃풋 펑션인 경우에 여러 함수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이러한 항을 공통으로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회로는 훨씬 더 간단하게 구현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